먼저 우리 등비 수열을 R의 n제곱이라고 했던 거. A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요곳에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하는 것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배워보는 거예요. 자, 이 R의 n제곱이라 했을 때 R이라는 건 우리 공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공비가 어떤 수가 되는지에 따라서 바로 이 수열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같이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자, 먼저 이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요. 이 공비라는 것은 1 더하기 h, 뭔가 h는 0보다 큰 어떤 수로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수학적 귀납법, 수학원에서 배웠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자, R의 n제곱은 1 더하기 h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한번 보시면 1 더하기 h의 n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성립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1 더하기 nh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된다 라고 했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수학적 귀납법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세요. 자, 어쨌든 R의 n제곱이 1 더하기 nh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자, 이때 이 부분을 리미트로 보냈더니 바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지 무한대로 발산을 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것보다 크게 되는 R의 n제곱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R이라는 것이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2의 뭐 n제곱 이런 식의 형태라고 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바로 발산하게 될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R이 1보다 크면 어떻다고? 발산한다고. 자, 또 봅시다. 이번에 R이 1일 때 이 등비 수열을 봤더니 1의 n제곱이라는 건 모든 항이 바로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리미트를 씌워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반드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라는 건 어디로 수렴? 바로 1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R이라는 것,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풀어서 보면요.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 한마디로 뭔가 이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거나 0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럴 때에는 먼저 R이 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R이 0이면요. 0의 n제곱은 뭐야? 0이지. 자, 그러면 이 0의 n제곱, 0인 것들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쫙 리미트를 보낸다 한들 0으로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R이 0이 아닐 때요. 예를 들어 R이라는 게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3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일 때. 자, 이럴 때에는 생각을 해봐요.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보낸다 쳐봐. 요 자리에다가 우리 한번 이 R의 n제곱을 실제로 넣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R이 예를 들어 이런 숫자일 때요. 자, 2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그 다음은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지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0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 R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어떨까요? 자, 이런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은 9분의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27분의 1, 그 다음은 81분의 1. 점점 왔다 갔다 이 값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0에 수렴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예시 조금 어려울까 봐 여기는 설명 어려울 것 같은 선생님 이렇게 예시를 좀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 R이라는 것이 이 공비라는 것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리미트를 씌웠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바로 0으로 수렴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성질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문제 풀 때 꼭 쓸 거거든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우리 아까 R이 1보다 클 때는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면
뭐 공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 얘기하면 될 것 같아. 해봅시다. 자, 먼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봤어. 그럼 이 등비 수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발산.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었지. 만약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R이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그 다음 16, 마이너스 30, 이거 2,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것 또한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점점 발산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진동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이라는 것이 이 공비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바로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진동하면서 발산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R이 1보다 클 때 우리 네 가지 다 외우셔야 돼요. R이 1보다 클 때, 공비가 1보다 크면 리미트를 씌웠을 때 발산하더라. R이 1일 때는 어떻게? 1로 수렴. R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여기다 써놓자. R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일 때, 이때는 0으로 수렴하더라. R이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진동한다, 즉 발산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경우를 딱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밑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자, R이라는 것이 발산하는 게 언제입니까? 1보다 클 때죠. 그렇죠? 혹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절대값 R이 지금 1보다 클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발산한다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오케이?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예시 한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좀 익혀보자. 봐봐. 우리 등비수열 2의 n제곱에서 공비가 2이고 또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이 R이 1보다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공비를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라는 등비 수열에서 공비의 범위를 보고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는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런 등비 수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있더라. 자, 공비가 절대값을 딱 봤을 때 분수가 아니라 정수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공비가 마이너스 2면? 그렇지. 발산한다는 얘기지. 이럴 때 발산인데 어떻게?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시에서 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문제도 풀어볼 건데 좀 특징이 있어. 이 참고 부분, 요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우리 수열이 이 n제곱에 대한 게 심플하게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너무 좋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c의 n제곱, d의 n제곱 분수의 형태로 나오는 형태 있어. 그러면 각각의 이 등비 수열들이 어떤 거는 뭐 수렴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발산할 수도 있고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절대값이 가장 큰 공비로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공비로 모든 항들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리미트를 씌워서 보시면 됩니다. 분수이기 때문에 위아래에 똑같이 나누거나 곱하는 것이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